사돈 그렇게 우시는 거 보니 마음이 많이 안 좋더구나. 나도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들 위해서 체면 다 구기고 그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퇴직금을 김서방한테 줄까 하는데, 어머니는 아버지랑 상의를 하셨는지 저를 보시더니 그 말부터 꺼내셨어요. 친정부모님의 이런 반응을 노리고 시어머니가 연기를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화가 마구 나더라고요. 아니 그건 누구도 욕심낼 수 없는 돈이야. 엄마를 위해서 쓰는 거야. 엄마 평생이 담긴 돈인데 함부로 쓸 수 없어. 그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돼. 나도 모아놓은 돈 있고 직장도 있으니 대출 알아보면 되니까 다시는 그런 고민도 하지 마. 친정에 온 지 몇 분도 채 안 돼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나와버렸어요. 내 시댁이 뭐라고. 그깟 시댁 때문에 부모님이 저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너무 싫었고 죄송했어요. 지금 아버지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사위 사업까지 신경 쓰게 하기 싫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남편이 화가 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 화가 난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화가 나더라고요. 당신 병원에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게 했어야 됐어. 우리 가족을 기어이 코너로 밀어놓고 구경하니까 아주 재밌었지.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외롭게 살아보신 불쌍한 분이야. 내 걱정에 며칠 밤 내내 잠도 못 이루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엄마 면전에다 대고 열등감이라는 말한 것 때문에 우리 엄마 쓰러지시기까지 했어. 그런데 사돈 앞에서 처참하게 애원하시는데 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 어머니 원래 평소에 눈물 많으시고 감정 기복도 심하셔서 그러신 거야. 그리고 친정에서 돈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당신은 문제가 없는 줄 알아? 처갓댁 돈이 우습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만만해? 어떻게 감히 장모님 퇴직금에 욕심낼 수가 있어? 그래?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랬단 말이지? 너는 우리 엄마 애원이 그저 한낱 쇼라고 생각했네. 내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 엄마 퇴직금 알아보시라고 한 분이셔. 그런 행동을 내가 그럼 어떻게 납득해야 돼? 그리고 난 당신 사업에 신뢰가 생기지 않아. 이번 한번 위기 막았다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보장 없잖아.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당신은 또 처갓댁에 도움 요청할 거야? 그 말은 즉슨 당신은 나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지? 나를 못 믿는 여자랑 같이 살 이유도 없겠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잔뜩 화가 난 남편은 그날로 짐을 모두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러려고 한 결혼이 아닌데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건지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친정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밤새도록 울어서 퉁퉁 부은 제 눈을 보시면서 엄마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짐이 모두 없어진 걸 보더니 친정부모님의 한숨이 더 깊어지셨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김서방이 능력이 없어서 사업이 키운 것도 아니고 공사대금을 거기서 주지 않으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다. 사실 아빠 상황도 김서방과 별다를 게 없는 상황이야.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인데 지금은 세상이 다 힘들어하는 시기 아니냐. 어른된 도리로서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고민하기까지 힘들게 결정한 거야. 그래도 그게 어떤 돈인데. 친정 부모님의 결정에 다시 울먹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니 친정어머니가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보면 영락없는 우리 아기 맞네. 세상을 살다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오기 마련이다. 또 이 고비를 넘기면
더 좋은 날이 오지 않겠니? 너희한테는 자식도 있고 김서방이 안정이 돼야 우리 딸 가정도 평화로워질 텐데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우리에게는 더 불효인 거 알지? 친정어머니 말에 그제야 수긍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그날 남편을 따로 불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고요. 친정부모님이랑 말이 잘 됐는지 쌌던 짐을 다시 신혼집에 들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주 싱글벙글한 웃음으로 왔어요. 어려운 결정 끝에 저희 어머니의 소중한 퇴직금을 남편 회사 부도를 막는 데 쓴 지 보름이 지날 쯤에 친정아버지의 회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셨어요. 남편도 거래처 회사이니 당연히 친정아버지 상황을 다 알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본다는 핑계로 신혼집에 오셨어요. 원래라면 혼자 대충 끼니를 차려 먹으면 됐을 텐데 시어머니가 오셨으니 식사는 제대로 차려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식사 준비가 한창이던 제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게 마음을 곧게 써야지. 시애미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떠들어대더니 벌 받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간신히 참고 있던 화가 다시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반찬을 그릇에 덜다 말고 젓가락을 힘껏 콱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도와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구 덕분에 회사 위기 넘겼는데 괜히 여기까지 오셔서 하시는 말이 겨우 그거예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그냥 나가주세요. 이것 봐라. 네 싹수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시애미한테 하는 꼬락서니를 봐라. 이래서 벌 받는 거라니까. 사돈 내도 딸 자식 제대로 교육시키고 시집 보냈어야지. 이렇게 인성 덜 된 것을 며느리라고 드렸다 내가. 어머님, 도와주신 제 친정부모님 욕보이지 마세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하시면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간신히 화를 억누르며 시어머니한테 나가달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나가셨고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는 그나마 있던 직원들도 절반을 퇴사시켰어요. 밀린 월급에 퇴사 위로금까지 챙겨주신다고 아버지도 있는 돈 다 끌어다 쓰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장인어른, 직원을 이렇게 자른다는 건 경영난이 아주 심각한 거잖아. 사업하는 입장에서 있는 직원 자른다는 건 곧 문 닫을 신호 아닌가?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듣더니 저에게 슬쩍 물었어요. 바깥 사돈 우리한테 도와준 돈 없어도 두 분 사시기에 무리는 없지. 그때 그 돈은 그렇게 급한 게 아니잖니? 그런 모습에 다시 화가 나더라고요. 잠든 아기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와서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엄마 퇴직금 빌려준 거 얼른 돌려받아서 아빠 사업했어. 저 인간들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나 화병 날 것 같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김서방이랑 싸우지 마. 친정아버지는 그저 괜찮다는 말만 하시더니 결국은 아버지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아버지의 청춘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사업이었는데 내색을 안 하셔도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알기에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아버지가 결국 사업을 접게 된 이야기도 남편이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 알려줘서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신혼집으로 찾아왔어요. 바깥 사돈 쫄딱 망했다며? 그럴 것 같더라니. 이걸 어쩐다냐. 안 사돈은 퇴직도 했는데 사업 망하면 뭐 먹고 살려고? 시어머니는 쫓아와서 호들갑을 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 있다더니 장인어른도 떨어지시긴 하시는구나. 그러게 말이다. 저렇게 망해버려서 사돈네 길바닥에 낳는 거 아니냐? 너희 친정에는 자식이라고는 너뿐인데 너한테 혹시 손 벌리면 어째? 두 모자가 저를 앞에 두고 망했다는 말만 몇 번이나 하는지 쌍으로 꼴값을 떨더라고요. 지금 그게 제 앞에서 할 소리가 맞아요? 어머님 정신 나가셨어요? 제 말을 듣던 남편이 저를 밀치며 말했어요. 말 가려서 해. 어디 어른한테 정신 나갔냐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 우리 엄마 돈 빨리 갚아. 나 그 돈 부모님 다시 드려야겠으니까. 그걸 한 달 만에 무슨 수로 줘. 아니 괜히 장인어른 사업 망하니까 나한테 화풀이야. 시어머니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니네 일단 이혼해 놓자. 지금 간신히 우리 아들 사업 일어섰는데 처가댁 때문에 피해가게 할 순 없지 않니? 아예 갈라서란 말이 아니라 상황 나아지면 다시 합치면 되잖아. 라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남편이 맞장구 친다는 말이 이장이혼을 하라는 거네? 라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해댔어요. 그래, 둘 중에 누구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 말 나온 김에 이혼 서류 작성하자. 라고 이혼을 종용하셨어요. 본인들이 힘들 때는 그 난리를 쳐서 도움 다 받아놓고 우리 아버지 사업 망했다니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자신들에게 피해 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나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오만 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혼 결심을 바로 했어요.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혼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친정아버지를 부르는 제 모습에 다급하게 말했어요. 너는 뭐하러 사업망에서 상심한 장인어른을 여기로 불러. 이혼하는 마당에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하니까 우리 아빠 부른 거야. 잠자코 기다리고 있어.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오신다는 말에 불안한 표정을 하고 똥마려운 똥개처럼 있더라고요. 곧이어 친정아버지가 손에 네모난 서류를 들고 신혼집에 친정어머니랑 같이 오셨어요. 그렇게 양가 어른들과 다 같이 대면하는 상황이 됐어요. 친정아버지를 보자마자 제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시어머니가 우리 이혼하래. 둘 중 하나는 살아야 한다고 우리 보고 위장이혼 하라는데 어떻게 생각해? 친정아버지는 제 말에 남편에게 물었어요. 예은이가 한 말이 사실인가 김서방? 아니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요. 장인어른 들어보세요. 아빠 들을 것도 없어. 나 저 인간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나 여기다가는 화병으로 쓰러질 것 같아. 사람들이 염치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이건 도를 넘어섰잖아. 여태껏 우리 엄마가 쇠가 빠지게 일해서 받은 그 퇴직금도 돌려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여. 격분해서 소리치는 제 말에 친정아버지가 웃으셨어요. 그 말도 맞긴 해. 돌려줄 필요가 없긴 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그때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서류 봉투에는 큼직하게 투자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김서방 회사에 투자를 했어. 아빠가 볼 때는 김서방 사업체는 아주 탄탄하거든. 그저 공사대금으로 인한 위기였으니 투자를 하고 지분을 취하는 형식으로 돈을 지원해 준 거야. 그런데 보아하니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 이아비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빼게 하는 집안이랑은 상종 못하겠다. 두 사람 이혼해. 옆에서 친정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엄마 퇴직금에
아빠 돈까지 더 넣어서 투자한 거야. 그래서 그 지분이 꽤 될 거다. 엄마도 너 이런 대접받고 살라고 금지옥엽으로 키운 거 아니야. 네가 불행하다면 이 결혼 유지할 필요가 없어. 늘 온화한 얼굴로 김서방이 최고라며 칭찬해주던 장모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남편을 차가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혼하라고 하는 친정엄마의 태도에 남편이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혼 이야기는 오해입니다. 제가 괜히 섣부르게 행동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지만 친정부모님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주신 서류를 찬찬히 보던 저는 그제야 만족의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일단 이 집에서 물건 싹 비우고 내일까지 당신 회사 사장실도 말끔히 비워놔. 제 말에 남편이 무슨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아주 해맑게 웃으며 계약서를 남편 눈앞에 흔들어 보였어요. 당신 그 돈이 정말 급했구나. 지분 비율 보니까 우리 부모님 지분만 55%네. 그러고 보니 계약서 조항에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없네. 그럼 당장 내가 사장해도 되겠다.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더니 평소에는 작으셨던 두 눈이 엄청 커지더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네 아버지 회사가 망했는데 왜 네가 우리 아들 회사 사장이 된다는 거야? 못 들으셨어요? 그쪽 아드님보다 우리 부모님 지분이 더 많다니까요. 이혼할 때 하더라도 계산은 아주 정확하게 해야 하잖아요. 지금 어디서 사기를 쳐? 회사 망하더니 머리까지 도른 거야?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 왜 네가 사장 행세를 해? 내 남편이 세운 회사야. 내 아들이 키운 회사라고. 시어머니는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쳤어요. 그렇게 소리치는 시어머니 앞에 계약서를 던져주며 말했죠. 그러니까 눈 있으면 계약서 읽어보시라고요. 끝까지 저희 집안을 사기꾼 취급하시네요. 지금 입장이 그러실 처지가 아니실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빠른 태세 전환을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우셨어요. 병원에서 우시던 것처럼 주저앉아서 이번엔 저희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우셨어요. 아이고 사돈, 제가 말이 헛나왔나 봅니다. 내가 늙어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한 잘못이니 부디 저희 아들 내치지 말아주세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친정부모님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시고는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시키며 말했죠. 어머님, 연기 그만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친정부모님에게도 안 통할 거예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오시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 있던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제일 나쁜 거 알지? 어머님은 그래도 우는 신용이라도 하시며 우리 친정부모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았는데 당신은 그런 거 보면서도 그저 반감만 하며 서 있잖아. 우두커니 서서 죄송하다고 말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 아무튼 이혼소장 날리면 제대로 작성해서 보내고 짐 싸서 오늘 중으로 나가주길 바래. 그리고 양육권은 당연히 당신한테 없는 거 알지? 혼수 채운 거 가지고 가려면 용달 불러서 알아서 가지고 가. 나 미련 없어. 그 뒤로도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겨놓고 한 달 내내 전 남편의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하는 거라곤 사장실에 앉아서 곧 복직해야 하는 회사 공부를 하긴 했지만요. 전 남편은 이런 제 행동에 미치고 팔쩍 뛰려고 했어요.
출근한 지 한 달째 되니 아주 돌아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렇게 더 있다간 영영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 협상을 하자. 드디어 제가 원하는 말이 남편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 무슨 협상인지 말하는 거 들어보고. 내가 지분을 살게. 투자금 다시 돌려줄 테니 제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당신이 아직 협상의 뜻을 잘 모르는가 보다. 사장 소리 들은 지 몇 년 차인데 이렇게도 협상을 몰라. 5배로 돌려줄 거 아니면 말도 꺼내지 마. 5배? 너 미친 거 아니야. 5배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나 안 미쳤는데? 곧 돌아버릴 것 같은 건 당신이라고 안 했어? 5배가 얼마인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묻지 말고 나랑 5배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 걸어주길 바래. 협상 이야기 말곤 너랑 나누는 이야기들은 모두 인생 낭비니까. 그 뒤로도 보름을 더 출근했어요. 보름이 지나니까 다시 전 남편이 말을 걸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5배는 솔직히 내가 줄 형편이 안 돼. 대신에 3배로 해줘. 3배. 3배면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줄게. 3배? 그래, 내가 아량 한번 베풀어 줄게. 3배로 만들어서 돌려주기 전까지는 계속 출근할 거야. 그렇게 구두로 협상을 한 뒤 전 남편은 며칠 만에 투자금의 3배를 만들더니 변호사를 불러 계약서도 철저하게 써요. 그리고는 드디어 투자금의 3배를 모두 돌려받았어요. 죽상을 하고 있는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고는 후련하게 회사를 나왔어요. 그리고 3배로 받은 돈은 모두 친정 부모님께 드렸어요. 아버지 다시 사업하시고 싶으실 때 쓰시라고요. 며칠 뒤 드디어 전 남편과의 이혼이 성사됐어요. 시어머니는 이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왜 이혼한 며느리에게 직접 하는 건지 도저히 시어머니의 상식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든 말든 이제 더 이상 제 알바가 아니지만요. 알아서들 잘 살겠죠. 호시탐탐 처가댁 돈만 노리더니 처가댁 힘들 때는 본인들만 쏙 빠져나가려는 그 못된 심보가 결국은 이렇게 만들었네요. 제가 너무 세상살이를 모르고 해맑게만 자라왔나 봐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제대로 배우게 됐어요. 조금은 험하게 인생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닥쳐올 시련이 생기면 더 초연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고전 문학을 보면 제비도 까치도 모두 은혜를 갚을 줄 알던데 사람 탈을 쓰고 배응만덕한 짓을 한다는 건 참 창피한 일이네요.